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메뉴를 안 적어놨죠. 여기 메뉴를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어제 영상을 찍었던 위치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작은 뷰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큰 뷰에서의 부분 요 두 가지만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제 텔레방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요 지금 과정 내에 있는 것들이 힘의 응축 과정이라고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첫 번째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요 케이스와 비슷했던 케이스가 바로 직전에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마 요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 큰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조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이 좀 더 유리했다. 근데 롱으로 출발을 함에도 크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시간이 끌린다면 쏟아내릴 거다. 그리고 제가 이때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 기억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상승을 만들어냈고 제 기준에서 추세 돌파를 만들어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내려야 되는 자리에서 못 내리고 기간 행보를 했다. 기간 행보를 했다라는 건 힘을 모았다라고 생각한다. 불장과 강한 추세의 특성은 쏘고 횡보하고 쏘고 횡보하고 쏘고 행보하고 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 봤을 때 쏘고 횡보를 했다. 그러면 다음번 쏴야 하는데 쏜 게 적어도 이만큼의 힘을 모았으면 적어도 얘보다는 커야 하지 않겠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에서 조정 주고 이만큼 쐈는데 힘이 약한 상태에서 이만큼 모은 거랑 힘을 이만큼 응축하면서 모은 거랑 출발의 크기로 봤을 때 이게 시원하게 횡보 후 장대라고 볼 만큼의 상승은 아니라고 본다. 더 가서 한참 위에 가서 이만큼 힘 모았으면 한참 위에 가서 여기서 이런 과정, 횡보의 과정을 거쳐줬다면 다음 또 상승이 이룰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상승, 횡보, 장대 뽑고 또 여기서 횡보, 이러면 전형적인 불장의 느낌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힘 모아서 쐈고 작은 봉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힘 모으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큰 봉으로 보자고, 요걸 한번 더 큰 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한 상태에서 여기서 기간 행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간 행보를 가지고 나서 여기서 쐈는데 이게 쏘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통으로 이렇게 기간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기간 행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런 형태의 기간 행보를 진행하고 장대를 뽑지 못했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대 심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빨리 가지 못하니까 결국 쏟아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응축한 힘을 위로 제대로 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쏟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이 구간이랑 지금의 구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의 구간을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도 결국에는 상방으로 힘을 모아서 분출하고 그리고 여기든 혹은 여기든을 기준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요 구간이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제가 틀린 찐불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장대를 뽑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지금이 힘이 더 좋은가 라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때는 큰 상승을 이룬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점점 고점을 높여왔어요. 그쵸? 높여온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의 찬스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한 번의 찬스가 있어요. 왜? 작지만 한번 올려쳤으니까 여기서 힘 모으고 빠르게 쐈으면 예뻤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 물량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이때는 이렇게 올려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한 번의 올려침도 없이 이전 케이스에 비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 여기서 횡보를 했더라도 작게 쐈기 때문에 빨리 간다는 모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취해주지 못했으니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는 게 여기에서 올려쳤다가 이미 채널을 이탈해서 채널 밖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축 후 발사는 저는 일단 실패했다고 보여지긴 하나 첫 번째 걸린 자리가 1차적 주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하방 힘도 아직은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아직 롱의 입장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아직은 그래도 버텨볼만 하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전에 갈 만한 구조를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약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조금 더 끌려준다면, 버텨준다면 한 번 더 반등의 기회가 있을 텐데, 이때 제대로 가지 못하면, 이때 이런 응축을 만들어낸 다음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때와 같이 어중간하게 올라서 자리를 깔거나 혹은 어중간하게 올라서 버티지 못하면 조금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고 시간의 끌림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판단을 했었죠. 처음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해 라고 생각해서 숏들의 매도세가 들어왔다면 혹은 익절에 대한 매도세가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내려야 될 자리 반등 주고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할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니까 점점 더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다이버 잡히는 거 보고 매도세가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밀어냈을 때 여기 추세선을 한번 지켜주네,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네 라고 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다시 롱으로 공격을 하지만 이 추세선을 또 깨지 못한다면, 여기에서의 추세선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또 내려오고, 또 여기에서 주요하게 걸릴 자리에서 버텨만 준다면 또 강력하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요 자리들에서 지켜주면 역공의 찬스가 나온다.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아마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자고요. 같은 케이스에서. 자, 많이 올라왔고 추세를 겨우 버티다가 추세가 이탈됐어요. 이탈됐는데 롱힘이 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쳤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세 상단에 왔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숏이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상 숏이 공격을 했고 쭉 빼서 숏의 유의미한 하락을 일정 부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기 상승에 대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만들어는 놨다. 여기 추세가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놨고 숏이 공격 중이다 라고 보여졌고, 그럼 롱의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는 두 자리였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자리는 요 채널 하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 영상부터 걸린다면 여기 한번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주요 채널, 주요 매물대, 요렇게 두 가지였는데 1차는 그냥 뚫렸고요. 2차에서 버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숏의 공격을 막아만 낸다면 다시 롱의 역공이 나올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롱이 역공을 했는데 역공의 힘이 만약에 약하면, 다시 롱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힘이 약하면 그걸 보고 더 득달같이 숏 세력이나 혹은 여기서부터 갖고 온 익절 물량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중간하게 갔기 때문에 더 큰 역공을 맞아서 숏으로 강력하게 확실하게 꺾이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더 작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냥 캔들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롱의 역공이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준비되고 있다. 라운드 형태를 만들면서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 꽤 좋은 찬스로 이 바닥을 깨버릴 수 있었으나 결국 지켜내고 다시 롱의 힘을 응축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버텨낸다면 상승을 할 만한 구조 혹은 반등을 만들 구조, 이 힘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지금의 흐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상이 만들어졌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의 개념, 막 이렇게 어디에 뭐 강의의 시간과 유불리에 따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요 구조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를 어떤 이론과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요쯤에서 브리핑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부분이 있다. 지금 막
롱도 숏도 막 되게 안 달라 하시더라고요. 막 계속 횡보를 하니까 횡보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근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요렇게 한번 보시라. 이렇게 보면 작은 봉에서 결국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점도 물론 높아졌지만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더 길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거는 결국은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고점을 한번 유의미한 고점을 높여주기 전까지는 숏의 입장에서는 크게 쫄릴 상황이 아니다. 대신 만약에 유의미한 고점을 높이는 자리들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게 강하면 반등일 거나 찐반일 거고, 어중간하게 올랐다가 횡보를 한다거나 힘이 약해 보이면 다시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그럼 이건 되돌림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내용들, 고점을 높이는 데에 대한 내용들이 뭘 기반으로 하냐면 ICT 이론이랑 그리고 이제 다오 이론, 제가 좀 자주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리는 요 자리였어요. 요 고점이 갱신되는 자리. 1차적으로 여기도 있긴 했었어요. 제가 요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요 자리도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자리가 갱신되는지가 좀 중요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제 여기가 갱신이 났잖아요. 여기가 갱신이 나면서 롱의 입장에서는 반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고점을 갱신하면서부터 반전의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눌림에서 여기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다면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여기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롱트라이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를 제껴줬을 때 눌림이 나와도 여기 제껴줬으니까 이거 롱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 기세를 만들어냈고, 첫 발에는 돌리느라 힘을 들였기 때문에 깊이 눌렸고, 아직 숏들도 뭔가 확실하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또 숏을 쳤을 수도 있겠죠. 그랬으니 롱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숏도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 구조를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서야 못 내리나, 혹은 롱에 손익비도 괜찮아 하면서 바닥 근처니까 여기에서 롱 받아봐야 되겠지라고 하고 롱세가 들어와서 밀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갱신, 그리고 다음 단계에도 갱신을 냈고 직전 거도 갱신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 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롱을 진짜 이러면 추세 돌았나 라고 추세가 돌려졌나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자리예요. 근데 그 돌려졌나 라고 하는 자리에서 결국은 또 이만큼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두 번의 반전할 찬스가 있었다. 그 두 번의 찬스를 그러니까 살려내지 못했다, 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과연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점을 높여주는 게 무조건 반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반전의 여지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반전에 실패했을 때 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자리, 두 자리 정도 한번 볼까요? 요런 자리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도 진짜 좀 많이 낚였던 게 반전 주나 라고 생각했던, 자 요런 자리에서 보면은 고점 높였죠. 요런 자리에서 고점 높였죠. 대신 약갱신만 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요런 자리들이 결국은 여기 고점을 높이는 자리와, 그러니까 HH 하이어 하이가 나오는 자리, 그리고 여기는 요런 자리들이 MSS 구간들이거든요. 이걸 다 제껴줬을 때는 반전의 가능성이 생겼다 인 건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쏟아냈고, 여기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냈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 쏟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높여주는 무빙들이 나오면 좋은 어떤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이걸 맹신할 수는 없다. 이게 고점을 내려오던 상황에서 고점을 한번 높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반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도 이 힘이 기회가 한번 왔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깨버리면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예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하락하던 중에 첫 반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전 만들었지만 갱신이 났어요. 그죠? 고점 갱신이 나서 여기도 MSS를 만들었고 하이어 하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매수세가 동반해서 여기를 버티고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그대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자리들과 대입을 해보자 라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고점을 한번 높여줬고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도 한 번 더 직전 고점을 갱신을 해줬죠.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사실 다우 이론과 ICT 이론이 별 차이가 없는 게 결국은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낮아져도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된다. 그러니까 즉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이거 하락 추세야 라는 내용이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 상승 추세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여기도 대입을 해보면 고점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저점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반전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 저점이 여기 깨진다면 이 한 상승 추세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점과 저점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느냐, 고점과 고점을 높여놨는데 고점을 계속 순차적으로 높여놨는데 이 추세를 살려내지 못하고 공격의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고 여기 저점을 낮춰버린다면 다시 한번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 말은 숏이 공격하는 입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횡보가 일어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올려쳐서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권 그리다가 횡보하다 떨어지는 그림이 한 발 더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너 여기 조금 내렸다고 또 숏 거린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제 기준으로는 분석은 그렇고 뭐 여기에서 뭐 요 정도 내린다고 해서 이게 뭐 진짜 지구 종말입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 조정의 영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봐야 저도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저는 여기서 횡보하고 있으면 여기는 좀 받기 어려운데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한다고 하면 이 정도 기간 횡보하면 롱트라인에 한번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매물대 걸릴 자리 걸렸고 기간으로 다시 반전 구조 만들었고 요런 작은 사인에서 고점 높이는 구조가 나온다면 뭐 롱 받아볼만 하죠. 그래서 요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그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포인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횡보가 길어져서 저점 요 횡보에서 힘 모으고 있는데 뭐 살짝 올라오더라도 빨리 올려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횡보 기간이 역으로 아래로 터질 가능성이 숏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상승 구조를 만들었는데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린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도 한 발 더 빠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시간이 끌리고 빨리 올리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맞지 않겠나. 한번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받아볼만 해 보이는데 여기서 받아볼만 해 보이는데 저는 큰 조정을 우선적인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여기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반전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저는 롱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케이스 찾아보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안전매매 하시고 좋은 매매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오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되세요.